LA 한인타운에서 600건에 달하는 위장 결혼을 통해 불법으로 영주권을 발급 대행해준 알선업자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형 소매업체 타겟이 맨해튼 이스트 할렘점을 포함해 전국 9개 매장의 문을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소매절도 범죄에 대형 업체들도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한 어린이집에서 3D 프린터로 불법 총기를 만들어 유통해온 10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와 SM엔터테인먼트 설립자 이수만 회장이 1년에 가로수 1,000그루를 심는 LA시 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회 조직위원회가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600건에 달하는 위장 결혼을 알선해 불법으로 영주권 발급을 대행해준 알선업자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웨딩드레스에 턱시도, 이제 막 부부가 됐음을 알리는 문구를 나란히 든 한 쌍의 결혼 사진. 그러나 이들은 진짜 부부가 아닙니다. 키스 장면도 혼인 서약서에 서명하는 주례 목사 역시 모두 연출된 가짜 결혼식입니다. 알선업자는 LA 한인타운에 이민 대행 서비스 업체를 차리고 시민권자들을 모집한 뒤 영주권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과 위장 결혼을 주선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주례를 맡아줄 사람을 섭외하고 재정 증명에 필요한 세금 서류도 조작했습니다. 심지어 모집한 시민권자가 비협조적으로 돌변할 경우엔 여성폭력 방지법을 악용해 마치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것처럼 조작한 뒤 영주권을 발급받기도 했습니다. 업자는 이렇게 조작된 증빙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해 영주권을 발급받으면서 건당 25,000달러에서 35,000달러에 달하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챙겼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어제 LA 한인타운에 이민 서비스 에이전시를 차리고 위장 결혼 사기 행각을 벌인 알선업자 마샬리토 베니테즈가 유죄를 인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베니테즈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이런 방식으로 무려 600명에게 영주권을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고 징역 5년, 그다음에 벌금 25만 불, 그리고 추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선책도 적용이 되고 실제 이제 가짜 결혼을 한 사람들도 적용이 됩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4월 남가주에서 이민 사기 행각을 벌인 11명을 체포 기소한 이후 이번이 유죄를 인정한 7번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체포된 11명 중 6명이 필리핀계로 한인타운과 인근 필리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오랜 기간 대규모 사기 행각을 벌여온 만큼 사기 공모에 한인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절도 범죄가 빈번한 지역의 대형 마트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사설 경비원을 두고 있어도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대형 소매업체 타겟은 보도자료를 내고 상습적인 절도와 범죄 위험의 원인으로 맨하탄 이스트 할렘점을 포함한 전국 9개 매장에 문을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타겟은 매장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타겟은 지난달 실적 발표 당시에도 올 들어 매장에서 도난 사건이 120% 늘어났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월그린, CVS 등도 보안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인파가 몰리는 지역 매장에서는 고가 제품뿐 아니라 치약, 샴푸 등 생활용품도 직원이 열쇠로 진열장을 열어줘야 살 수 있도록 했으며 사설 경비원도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여름 엘머스트 월그린 매장에서는 토치로 진열장을 부순 후 448달러 상당의 스킨케어 제품을 훔쳐간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절도를 하다 발각될 경우 직원 폭행으로 이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플러싱 다운타운에서는 그로서리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된 일당이 주인,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플러싱 소매점을 여러 차례 털어 수배 사진이 붙었지만 체포된 후에 바로 풀려나는 일이 잦았다고 인근 주민들은 전했습니다. 뉴욕시경 통계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소매 절도 사건 청정 지역이었던 플러싱 일대에서 올 들어 발생한 소매 절도 건수는 2,101건으로 전년에 비해 3.3% 늘었습니다. 엘머스트를 관할하는 110경찰서 소매 절도 건수도 2,0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라스베이거스 호텔업 종사자들이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해 가결시켰습니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임금을 현실화시켜달라는 겁니다. 황동진 기자입니다. 요리사와 바텐더 등 라스베이거스의 호텔과 카지노 노동자들이 파업도 불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 열린 파업 찬반 투표에 5만 3천여 명이 참여해 95%의 찬성률로 가결시켰습니다. 5년 전 체결한 임금 협상안이 지난 15일로 효력이 끝나자 이번에 다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노조원들은 코로나 이후 늘어난 방문객과 업무량, 그리고 급격히 오른 물가를 고려하면 높은 임금 인상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So we deserve better. We are being working really hard. So we deserve it. 이번 협상의 사측 대표는 MGM과 윈 리조트 그리고 시저 엔터테인먼트 그룹입니다. 노조는 5년 전에도 파업 투표를 가결시켰지만 곧바로 협상이 타결되면서 실제 파업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사측과 협상을 벌이는 노조 측은 조만간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You have people who reach a certain age, they're not scared that they're going to get fired because of it. So the union protection from a whole lot. 한편 넉 달 넘게 파업을 벌였던 미국 작가조합은 현지 시간으로 27일 파업을 종료했습니다. 지난 5월 16년 만에 파업에 들어간 지 148만입니다. 쟁점이었던 수익금 보상체계 개편과 인공지능 AI로부터의 일자리 보장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A lot of people will go back to Zoom until the actors can make a fair deal or find offices off the lots. But that's what's happening right now. People are scrambling for office space. 하지만 아직 배우 방송인 조합이 계속 파업 중이어서 드라마나 영화 등은 올해 정상 방영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뉴욕시에 자리한 보육원에서 3D 프린터를 사용해 불법 총기를 제작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용의자는 10대였습니다. 보도에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시 맨해튼 이스트 할렘에 위치한 데이케어 건물에서 18세 소년이 3D 프린터를 이용해 불법 총기를 만들어 유통해오던 사실이 드러나 뉴욕시경이 해당 소년을 체포했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 중이던 이스트 117스트리트에 위치한 보육원 내에서 다른 2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불법적으로 총기를 만들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당 보육원은 올 2월에도 무사히 인스펙션을 마쳤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해당 보육원에 자녀를 맡겨오던 부모들은 충격과 배신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맞벌이로 생활하며 아이를 믿고 맡길 기관을 찾아 보육원에 맡겼는데 아이들이 생활하는 문 너머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이제 누굴 믿고 아이를 맡기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들 10대 일당은 보육원 내에 있는 문 뒤에 숨어 불법 총기를 제작해왔으며 이 중 총기 2정에는 실탄들도 장정돼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뉴욕시는 공공안전을 주제로 브리핑을 개최하고 10대를 포함해 뉴욕시 전역에 3D 프린터를 통해 총기를 제작, 유통하는 일당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불법 총기 유통망 단속 및 보육원 인스펙션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소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이들이 인터넷으로 무엇을 사고 파는지, 인터넷 사용 히스토리를 보호자가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시 보육시설 안에서 아이들이 마약에 중독되고 불법 총기가 제조되는 상황에 노출되는 등 가장 안전해야 할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들의 불신과 불안감이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LA 한인타운에서 특별한 나무 심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수만 전 SM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는 LA 한인타운 다울정에서 열린 LA 환경 개선 프로젝트 출범식에 참석해
날로 악화되고 있는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사랑받은 K-팝 팬들에게 산소로 돌려주자는 마음에 이번 프로젝트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K-팝도 좋아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대한 좋은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사실 이제 돌려줘야 될 때입니다. 그걸 어떻게 돌려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나무를 심어서 산소로 돌려주자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첫 구루를 시작으로 1년간 1000그루의 나무가 LA 환경 개선을 위해 심어질 계획입니다. 이전 총괄 프로듀서는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30년 동안 LA 지역에서 이어가고 있는 나무 심기 프로젝트에 최대 $50만 달러를 기부합니다. LA시 관계자들과 함께 나무를 심은 이전 총괄은 이번 프로젝트 전체 기금 $100만 달러 가운데 $50만 달러를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이전 총괄은 LA뿐 아니라 전 세계 K-팝 팬들이 나무 심기에 함께 동참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K-팝 팬들이 그걸 따라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 K-팝 싱어들 또 K-팝과 우리 K-컬처를 대표하는 분들이 나무 하나씩을 심으면 그리고 캠페인을 벌리면 우리 팬들은 분명히 나무 하나는 적어도 같이 심을 겁니다. KYCC는 2만 그루의 가로수가 LA 지역에 부족한 실정으로 개인과 기업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나무 심기 프로젝트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 특히 로컬 정부, 주정부 또는 연방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일반인이 또 사기업이 이런 나무 심기 프로젝트에 이렇게 큰 금액을 도네이션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심기 프로젝트가 로스앤젤레스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는 바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KYCC는 LA 환경 개선을 위한 나무 심기 프로젝트 기부링크를 개설하고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2주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방문객들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비즈니스 동맹과 함께 더 큰 우리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다음 달 11일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합니다. 50개국에서 참가한 3천여 명의 비즈니스 관련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업 투자 유치와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한국 이외 지역에서 개최되는 첫 대회인 만큼 부담감이 높지만 방문객들이 최고의 성과를 얻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바이어들과 미팅도 많이 하고 또 네트워크도 쌓고 또 가능하다면은 여기서 수출 계약까지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500개 기업이 참가해 600개 이상의 부스가 설치됩니다. 조직위는 참여 기업들의 편의를 위한 준비 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업무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최신 시설에 최신 장비에 최고의 환경에서 CES와 유사한 형태의 전시를 보고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회 기간에는 기업 전시회와 투자 포럼, 세미나, 스타트업 경연대회, 한국 지자체 투자 유치 설명회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국의 바이오 기업과 벤처 기업, 스마트 기술 산업 기업들도 참가해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문을 두드릴 예정이며 미주 한인 기업들의 해외 수출 기회를 만드는 글로벌 엑스포가 될 거라는 기대입니다. 거의 2년 가까이 열심히 준비를 많은 분들이 해왔기 때문에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대하고 또 해외에서 오시는 많은 분들 여기 오렌지 카운티 LA 지역에 오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좋은 감정 참 좋았다. 여기에 계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 따뜻하게 대우받고 간다. 라는 느낌 받고 가실 수 있도록 이제 대회까지 남은 시간은 14일. 조직위는 역사적인 첫 대회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영토 분쟁 지역에서 아르메니아계 주민들의 대탈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빈나 기자입니다. 남북 카카스 지역의 나고르노 카라바흐.
아제르바이잔 국경 내에 있지만 옛 소련 해체 후 아르메니아계가 자칭 공화국을 세우고 실효적 지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9일 아제르바이잔의 공격 하루 만에 통제권을 뺏겼고 공화국의 해산을 선언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공화국이 사라지며 주민들은 아제르바이잔의 재통합 조건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주민의 60%인 7만 명이 떠나버렸고 주요 인사들이 아제르바이잔 당국에 체포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주민들에게 떠나지 말고 아제르바이잔 사회의 일부가 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영토 분쟁으로 인한 오랜 갈등을 겪은 데다 종교도 이슬람교와 기독교로 달라 주민들의 대탈출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Լեռնային Ղարաբաղի հայության ելքը Ադրբեջանի կողմից իրագործվող էթնիկ զտումների քաղաքականության արդյունքում շարունակվում է։ Վերլուծությունը ցույց է տալիս, որ առաջիկա օրերին Լեռնային Ղարաբաղում այլևս հայտ չի մնա։ 전체 인구 280만 명인 아르메니아가 나고르노 카라바흐의 주민 12만 명을 수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 국제사회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